안녕하세요, 롤다입니다. 사랑은 과학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이 책은 로건 율이라는 분이 지었고 행동과학자에서 데이팅 코치로 변신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쓰고 데이팅 앱의 데이팅 코치가 되셨대요. 이분이 코칭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셨고 그분들을 코칭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잘 녹여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란 것 같았습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었고요. 북마크를 제가 많이 해놓은 것처럼 내용들이 사례 중심이어가지고 약간 소설리는 느낌도 살짝 나고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연애 성향 테스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책에는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유형 3가지를 알려주는데요. 낭만형, 극대형, 주저형이 있습니다. 낭만형은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는 사람이고요. 극대형은 확실한 사랑? 리서치를 좋아해서 가능한 많은 옵션을 찾는 사람이래요. 내가 뭔가 쇼핑을 할 거다 라고 하면 쇼핑몰에 있는 제품을 다 찾아보고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극대형이라고 합니다. 주저형은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뭐 경제적 형편이 안 돼. 나는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난 아직 더 성공해야 돼. 뭐 그런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좀 사랑을 미룬 후 주저하는 사람들을 주저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설문지 18가지 항목을 체크하면 자신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재밌게도 낭만형은 아니었어요. 뭘까요? 극대형과 주저형이 동일한 점수가 나오는데요. 세밀한 항목을 찾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주저형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리를 잡고 일도 다 성공하고 나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주저형에서 약간 극대형?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다.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고 싶다.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유행 중에 굳이 고른다면 극대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인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저는 낭만형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저는 그 친구가 낭만형인지 몰랐어요. 근데 꼭 영화를 보러 가면 로맨틱 영화를 보더라고요. 전 사실 로맨틱 영화는 보통 약간 슬픈 스토리가 많잖아요. 눈물 막 흘리고 막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막 이런 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낭만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영화 보러 가자고 하면 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친구가 보자고 하니까 보긴 하는데 그렇게 막 즐겁다라고 하면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애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넌 언제 사람을 만나고 뭐 결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난 2년 뒤에 할 거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이 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구나. 2년 뒤에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래 언제 뭐 만난 사람 생겼어?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정말 깜짝 놀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나 만나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2년 뒤에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본인이 계획을 세웠고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면서 2년 뒤에는 결혼할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깜짝 놀랐고요. 참고로 그 친구는 아직도 솔로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연애 소식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썸 타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졌다라는 얘기는 몇 번 듣긴 했는데 지금은 연락을 자주 하진 않지만 그 친구가 정말 빨리 이 낭만적인 사랑은 약간 그 동화책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님 같은 사랑을 꿈꾸는 유형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분은 내가 찾는 그런 완벽한 내 이상형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만남을 주저한대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만형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본인도 완벽하지 않은데 누구 완벽한 사람을 찾아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그래서 낭만형이신 분들은 빨리 좀 현실을 깨닫고 그리고 실제로 낭만형이신 분들이 사람을 안 만난대요. 사람을 만나서 겪어보고 어떤 사람의 다 장단점을 좀 깨닫고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의외로 사람 만드는 거를 많이 주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낭만형이신 분들한테 코칭을 할 때 이분은 좀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한 번만 만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면서 그 사람의 장점, 단점도 찾아보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코칭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낭만형이신가요? 제 생각이지만 낭만형인 분들은 약간 모태솔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로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만남을 이어가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단점이 있어요. 저도 극대형도 단점이 있습니다. 극대형은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사람을 만난대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충분하게 만족스러운가? 외모, 학력, 직업,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만족을 못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이 사람이 단점이 고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단점을 여러 번 돌려서 조언도 해보고 바뀌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본인도 노력을 안 하고 개선이 안 된다. 근데 그 부분이 너무너무 싫다. 그 문제가 다른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그 만남을 이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짓말을 좀 잘하는 사람? 그런 건 저는 정말 좀 많이 극혐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짓말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깨지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없겠다. 내가 불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많이 속상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소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은 나쁜 행동도 사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도 너무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극대형은요, 뭐 물건들 하나 살 때도 너무 옵션을 많이 고려해서 리뷰 열심히 찾아보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약간 신중한 유형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타이밍도 놓칠 수 있다라는 또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극대형이신 분들은 너무 사람을 물건처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형. 주저형은 배울 기회를 놓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너무 주저하면서 사람 만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내가 안 된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다, 이런 깨달음들을 얻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주저형들은 만남 자체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런 배울 기회가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데이트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표현하셨는데 데이팅 기술을 익히는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저형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셨고요. 그래서 주저형들은 데드라인을 정하래요. 내가 언제까지는 데이트를 한 번은 꼭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데드라인을 정하고, 데드라인을 정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인상이 좋으면 다음 만남으로도 이어지니까 남의 말에 주의 깊게 듣는 연습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분은 데이팅 앱에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데이팅 앱에 대한 사전 준비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되게 재밌는 거는 데이팅 앱의 가장 필수 조건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 왜냐면 첫인상을 사진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거기 있는 프로필 내용들은 보통 좀 빨리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대충 적는 경우가 많대요. 그 내용들도 신중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 적으면 좋다고 하셨고, 사진은 꼭 자연스러운 사진, 여러 명이서 있는 사진 말고 본인이 자연스럽게 뭐 웃는 사진, 뭐 일하는 사진, 뭐 이런 것들 친구한테 부탁해서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으라고 합니다. 셀카나 특히 화장실 셀카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진 찍어줄 친구도 없냐라는 느낌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사실 화장실 조명이 좀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좀 화장실 셀카를 좀 찍었던 것 같은데요. 화장실 셀카는 추천하지 않고 누가 찍어주는 자연스러운 사진, 활동사진, 취미하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 개를 준비하고 본인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한테 보여주고 어떤 사진이 잘 나왔는지, 호감이 가는지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그 선택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타인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랑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한테 알리라고 합니다. 내가 데이팅 앱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볼 거야 라는 말을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한테나 데이팅 앱에서 사람 만나볼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다는 거 알려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노력도 더 들어가고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도 있고 안부도 물어주고 데이팅은 잘 돼가 이러면서 또 진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해줄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